(2021년 7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의 한계를 비판하겠습니다. 줄리 대응의 한계 보인 윤석열. 지금의 관대함이 훗날 그를 허둥거리게 만들 것이다. 저희 주장입니다. 미디어 오늘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줄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언론을 상대로는 고발을 하고 줄리 벽화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인가 하면 열린공간TV에 출연해서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을 만난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 그리고 열린공간TV의 김두일 작가, 정천수 PD,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 출연한 백은종, 정대택 씨는 윤석열 씨의 장모인 최모 씨와 계속 소송을 벌여온 사람이죠. 그 다음에 노덕봉 씨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그리고 같이 강진구 기자와 함께 양재택 검사 어머니를 만났던 심혁 경제신문 기자, 그 다음에 이제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 및 데스크 2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이 윤석열 씨의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다는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서 이번 논란은 줄리 벽화 얘기죠.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모욕죄와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다 라고 하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에 출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현의 자유로 강행했었는데 굳이 이런 것 가지고 형사상 고소 고발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 1월 표창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회관 가보면은 각 국회의원실로 많은 행사를 주최합니다. 그런 행사 중에 하나로 곧 빠이빠이 하는 그런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구영 화가가 그린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이 나왔죠. 제가 그림 설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박근혜가 확실한 여인이 누드로 누워있는 그림이었죠. 이 그림을 전시되어 있으니까 심동보 예비역 해군 준장, 그분이 이게 뭐냐고 이제 그림을 들어서 바닥에 팽개쳤죠. 그래서 파손을 했죠. 그걸로 그분은 기소가 돼가지고 오랜 재판을 끌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심동보 씨,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결국은 풍자할 자유는 있으나 파손할 자유는 없다가 이제 법적으로 확인된 거죠. 그걸 아마 김경진 전 의원은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효과는 파손보다가도 풍자가 훨씬 더 강력한데 풍자를 막지 못합니다. 이러한 심재독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건 이미 보도돼서 알고 계시죠.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년 연말이었을 겁니다. 홍성남 씨가 박근혜 출산 그림을 그렸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검은 안경을 쓰고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선 직전이었으니까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견 표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같은 시기 만화가 최유령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다가 그때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하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성행위를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걸 올렸습니다. 그것도 시끄러웠는데 역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선관위는 수사 의뢰했지만.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김경진 의원은 줄리 벽화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안 하겠다 그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풍자를 해도 된다는 자유가 열리다 보니까 가수 백자라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여성인 것 같은데 그분이
백자TV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분이 노래를 부릅니다.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로 나오는데 나이스 줄리란 제목입니다. 뮤직비디오 영상이 떠 있습니다. 나이스 줄리, 르네상스 여신, 볼케이노 불꽃, 휴, 줄리, 서초동 나리들께 거저 줄리 없네, 비즈니스의 왕, 그 엄마의 그 딸, 공모를 꿈을 꾸는 여인,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백자 씨는 영상 소개란에서 이 뮤직비디오를 친 이재명 씨 성향의 유튜브인 이사람 TV가 제작했다라고 밝혔고, 생애 두 번째 뮤직비디오를 풍자송으로 찍었다.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한 쭈리, 후대에 쭈리전이라는 판소리가 전해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혀놨습니다. 이 백자 씨가 이게 처음이 아니네요. 지난 7월 5일 윤짜장 특집송 23곡을 공개했습니다. 7월 5일이 언제냐? 윤석열 엑스파일이 한참 시끄러울 때입니다. 부제는 이거였습니다. 국격을 완전 말아드신 윤짜장. 윤짜장은 윤석열 씨의 별명이죠. 과 그 주변분들께 곡을 바친다 라고 하면서 건이 트롯, 건이라는 사람은 이건희가 아니고 김건희, 윤석열 씨의 부인이죠. 춘장 트롯, 춘장은 짜장면 먹을 때 도랑무 찍어 먹는 거. 조국장관 털듯이, 윤짜장 구속송, 윤비어천가, 도리어도리의 윤도리. 고개 잘 돌리자. 뭐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언론은 고소를 하고 이제 풍자한 거는 봐주겠다 그랬는데, 언론 고소권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정대택 씨가 취재원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정대택 씨를 고소한 거는요, 이미 윤석열 씨의 장모가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그런 걸로 무고까지 해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참여한 그 언론 푸대를 다 관계자들을 고소했겠죠. 그리고 이걸 쭉 보면서 저는, 기자들이 관련된 건 안 봐주고 예술은 봐준다는 건데, 윤석열 실수하고 있구나. 전략적으로 크게 실수하고 있구나. 이게 저희 판단입니다. 제 판단은 그러한데 윤석열 씨는 왜 이 풍자하는 사람들을 봐주느냐? 그쪽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줄리의 남자들 벽화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지지 세력이 결집된다라는 게 그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벽화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될수록 김건희 씨의 사생활 외에 각종 의혹들, 예를 들면 코바나 컨텐츠 후원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희석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글쎄, 코바나 컨텐츠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도이치모터스가 얼마나 큰 문제,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코바나 컨텐츠는 글쎄, 저도 보기엔 이거 떠들어봐야 파급 효과 없어요. 줄리가 훨씬 크지. 전략적으로 크게 판단하고 잘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권 열성층들은 줄리 벽화가 있는 곳을 성지로 주장하는데, 그러나 이게 계속 시끄러워지도록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구나, 지금 이 벽화를 내건 주인이 어느 지역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나오면서 이미 배후 소리 쫙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권이 불리해진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권도 도를 넘었다며 그러한 세력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후 소리에 엮이지 않게 해서. 이재명 씨는 실제로 결혼 전 사생활 조롱보다는 정말 중요한 윤석열 검사의 아내 김 씨에 대한 검증의 칸날을 날카롭게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이 배우설 때문에 풍자하는 거를 거리를 두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치적으로 봐주는 것 같은데, 글쎄, 진짜 이게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일까요? 모든 일을 볼 때는요, 저도 뭐 세상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게 99%인데, 대개 해법은 역사부터 찾습니다. 역사부터 찾고, 그 문제에 제가 겪은 혼란한 문제들은 이미 저희 선조들이 다 겪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미 통계 데이터가 역사서에 다 있습니다. 데이터화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립되면은 법으로 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윤석열 씨 법조인인데 왜 법대로 못하나요? 대한민국 정부나 모든 나라의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해도 됩니다. 정부는 명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을 딱 갖다 놓고 그 개인의 사적인 걸 공격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무슨 일, 행위에 대해서 국가와 관계된 공적인 일에 관해서 비판하는 건 좋지만 개인에 대해서 마구 공격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 건은 제가 항공우주연구원과 이 누리호 1단 로켓 발사 실험 연기한 거에 대해서 실패가 들어 발사를 연기했다 쓴 거 가지고 명예훼손 했다가 1심에서는 참 1,000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다가 2심에서 뒤집은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항공우주연구원은 정부기관인데 그걸 비판한 거는 명예가 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배상이 없어졌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금방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처럼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그 개인의 문제를 공격해도 명예훼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워낙 국가를 이끄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풍자는 어느 정도 상당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허위보도,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잘못된 사실을 갖고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는 뭐냐? 대통령 후보는요, 저와 똑같은 지위입니다. 그냥 국민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을 뿐이지. 손흥민 선수가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로 유명하지만 그와 나의 법적 지위는 똑같이 국민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명예가 있으면 저도 명예가 있는 겁니다.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는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풍자를 마구 하게 되면은 그거는 봐줄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갖고 후보의 부인이라면, 가족이라면 얘기는 더 달라집니다. 가족이나 부인이라면 우리가 더 가깝고 국민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웃집 부인을 마구 풍자하면 명예훼손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마구 욕하고 비방하면은 명예훼손은 안 된다고 보세요? 이미 그건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딱 돼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후보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국민이고요. 그의 부인은 더더군다나 일반 국민입니다. 이웃집 부인을 마구 풍자하면 명예훼손 됩니다. 저는요, 법은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누구 건 봐주고 누구 건 안 봐주고 이럴 수 있을 수 없어요. 대통령 정도라면 풍자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이라면 똑같습니다. 언론에는 법대로로 가겠다. 물론 장모가 먼저 고소한 게 있으니까 가겠지만 예술이란 미명으로 부인한테 오는 거에 명예훼손은 간과하겠다는 거는 정치적 판단이지만 저는 윤석열의 바보짓이라고 봅니다. 이 바보짓 갖고 이제 명예훼손했다 걸까가 두려운데 법조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왜? 지금 대한민국의 개판인 거는 법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악법, 때법, 때를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한 청소하시던 분이 돌아갔는데 민노총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막 서울대가 뭐 어떻게 했다고 밀어붙이는데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법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고용노동부가 짝짝꿍을 하고 있어요. 정권이 민노총하고 가까우니까 맞춰주고는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갑질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재판에서 본인이 살아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이거 행정부도 공정해야 되는데 옳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씨는 법조인인데 왜 이렇게 나와요? 김경진 씨도 저 변호사 출신도 아는데 왜 이 모양으로 나와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계속 풍자할 겁니다. 이걸로 약 올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터지겠죠. 짜증을 내겠죠. 트럼프가 짜증을 내듯이. 트럼프가 그럴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해서 망신당할 때까지 계속 공격할 겁니다. 최태민 사건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됐지만 나중에 박근혜를 끌어내릴 때 최태민으로 끌어내리잖아요. 최순실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건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갔습니다. 고소를 해놓고 가도요. 여건이 우려하는 배후설로 인한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잡아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육창골단, 상대를 이기려면 내 살이 베이게끔 하고 상대의 뼈를 쳐야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기를
다쳐가면서 싸우느냐? 통치권을 잡기 위한 겁니다. 통치권은 뭐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신과 같은 생살여탈권을 지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불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가혹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섭니다. 영을 충분히 세운 다음에 이 법으로만 계속 통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독재가 되고 문제가 있으니 그때 가서 풀어주는 관대함을 가야죠. 수순을 거꾸로 가면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윤석열 측에서 이번에 그 풍자를 봐주는 걸 보면서 제가 북한의 스텝으로 있다면 윤석열도 별거 아니구나 바로 판단했을 겁니다. 계속 약점 공격하면은 지가 못 견뎌서 물러서는구나. 그럼 계속 때리면 되겠네. 윤석열 대통령 돼도 두려운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 반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박정희라는 사람은 생전에 어린 시절에 셋째 형 박상희 형을 제일 좋아했다 그러죠. 그 형이 그 형 하란 대로 많이 했다 그러죠. 근데 박상희 씨는 좌파였습니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폭동 때 경찰에 총을 맞아 죽죠. 그리고 딸을 하나 남겼는데 그 딸이 김종필 씨의 부인이 됩니다. 그 김종필 씨와 같이 5.16을 한 게 박정희입니다. 근데 그 박상희 씨의 둘도 없는 친구가 황태성입니다. 황태성 씨는 그 후에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상당히 요직에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자 김일성이 황태성을 내려보냅니다. 황태성은 자기가 아는 박상희의 딸의 남편인 JP를 찾아가죠. 그래서 JP는 중앙정보부장 막 만들어서 그가 부장했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고 알리죠. 박정희가 굉장히 고민합니다. 가장 좋아했던 형, 그 형의 친구 황태성은 박정희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반국법 위반으로 처형하게 합니다. 안 봐준 거죠. 관대하게 안 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김일성이가 박정희 이건 만만한 인간은 아니구나 하면서 박정희와 김일성의 그 피난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이 싸움에서 박정희가 승리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 부국이 되는 겁니다. 봐줄 게 있고 안 봐줄 게 있고, 영을 세울 게 있고 영을 관대할 게 있는데 이 착각을 윤석열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당했으면은 상대의 뼈를 쳐야죠. 손자병법에서도요, 관대하면 어리석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싸울 때는 싸움의 무대를, 전장을 내 나라 하지 말고 상대 나라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더라도 내 피해가 적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항상 보면 다른 나라 가서 전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나라 영토도 작은데 우리나라 영토에서 싸우잖아요. 러시아와 중국도 맨날 자기네 땅에서 뭐 싸우고 주로 그러죠. 이 대선이라고 하는 큰 싸움을 할 때는 싸움의 소재를 상대 걸로 만들어 갖고 싸워야 돼요. 줄리라고 하는 내 소재를 갖고 이거 잘해봐야, 이겨봐야 방어전입니다. 50%밖에 못 견뎌요. 승리하기 어려워요. 저쪽 가서 해서 지더라도 그래야 저도 난 본전인 거죠. 상당히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송양지인이란 말 아시죠? 어리석은 인자하면 바보짓이다. 송나라 때 양공이라는 사람이 적이 막 쳐들어와도 인자하게 돼 인자하게 돼 그럼 적도 마음을 바꿔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관대함은 송양지인이라고 그러죠. 풍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지 말자고 한 측근들의 진언은요, 그들이 이들과 싸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이건 관대하게 갑시다. 배우설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고 뛰기 싫어하고 그냥 이기는 쪽에 서겠다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윤석열도 이미 인해 장막에 둘러싸이고 있다. 과거 보수 정권이 계속 실패한 게 바로 이렇게 법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지금 아직은 뭐 정치인 초기 단계이니까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코치를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관대함으로 갔겠죠. 본인의 줏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오늘의 관대함 때문에 훗날 허둥댈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은 시진핑, 김정은, 푸틴, 미국, 일본 이런 거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영을 세우는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관대할 걸 관대해야 됩니다. 법부터 먼저 해놓고 하나하나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가 이기지 않으면, 그러한 보수로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180석의 이 민주당 세력을 꺾지 못하고 그 뒤에서 이들을 조장하고 있는 386 주사파와 좌경 세력을 못 막습니다. 윤석열,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도 실패한 또 하나의 보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